시간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기존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의 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PC방입니다. 저희가 스시집 하나를 다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코인 노래방을 다뤘는데, 세 번째 시간은 이제 PC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PC방을 가신 분도 있고 안 가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자꾸 자영업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정말 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사실 위드 코로나가 사실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되지 싶은데, 작년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정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되게 심각할 정도로 코로나를 좀 약간 무시하는 정치하는 걸 보였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의 아주 지지주인, 아주 그런 주는 그냥 똑같이 코로나는 별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정말 그렇게 막 좀 방만하게 좀 생활을 했고, 또 반대로 또 미시간주인가요? 이제 코로나를 이제 트럼프를 싫어하는, 거기는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했는데, 물론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꽤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 이렇게 비슷한 어떤 확진자율이나 뭐 사망자율을 보이면서 좀 그렇게 위드 코로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럼 트럼프가 맞은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집단 방역 북유럽에서도 거긴 망했으니까 그래도 마스크 잘하고 생활수칙 지켜야 하겠지만, 근데 뭐 이렇게 자영업자 옥죄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마스크랑 그런 것만 다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서 오늘 이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더 이상 코로나를 국가 차원에서 하지 말고 이제 개인들이 지키는 방역 체계로 빨리 바꾸자라는 말씀을 하셔서 한번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PC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노래방하고 똑같이 24시간 영업이 됩니다. 자, 저도 지금 PC방에 가봤어요. 저도 이제 보니까 와 진짜 들어가 보니까 일단 굉장히 쾌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했던 이렇게 아주 뭐 이상한 그런 곳은 아니었고, PC들이 쭉 있는데 굉장히 고급 PC들 같아 보이더라고요. 요즘 이게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주로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사양이라고 그러죠. 컴퓨터 사양. 유저들이 오지를 않는데요. 그럼요. 자, 되게 정말 코미디 같은 게, 이번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PC방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그 자물쇠를 주문하느라고 바빴다, 이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PC방이 24시간 명절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늘 가게 문을 열어놓고 지냈대요. 근데 지금 10시 이후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다들 지금 PC방 업주들이 문 닫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뭐 셔터도 달아야 돼? 뭐 자물쇠부터, 그래갖고 자물쇠를 다 구입하느라고, 자물쇠도 이렇게 그냥 조그만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다 PC방도 얼마나 비싼 기기들인데. 그래서 자물쇠 주문하느라고 한동안 난리가 났었던 얘기를 듣고, 정말 이런 코미디 없다 싶었는데요. 우픈 얘기네요. 우픈 얘기. 맨 처음에 PC방 같은 경우 영업 제한 대상에 들어갔을 때, 또 PC방도 협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정부 공무원을 찾아가서, 우리가 전국에 PC방이 한 8,000개 정도인데 사실 규모가 크지 않은데 왜 포함이 됐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소년 감염 예방 차원이다. 라고 답을 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을 받지 않겠다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더래요. 자, 그런데 작년 한 10월쯤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참 희한하게도 청소년과 아이들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발표가 된 거죠. 왜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들고 갔답니다. 청소년 감염 예방 차원인데, 보니까 이렇게 WTO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냐, WHO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PC방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도 뭐 PC방에 대해 좋은 기억도 있는 분이 있고 나쁜 생각도 갖고 계신 분이 있겠지만, 청소년하고 코로나가 무슨 상관이라고, 뭐 그러면 모든 국민이 뭐 청소년만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PC방을 제한해야 되면은
이 분들이 얘기하는 건 기준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게 정말 공무원들하고 얘기가 안 통하는 게 당연히 이제 취직 금지됐고요. PC방에서 보니까 컵라면 같은 거 뭐 아니면은 이렇게 즉석 음식 같은 거 만들어 팔더라고요. 그런데 취직이 금지돼서 그러면 PC방 이제 영업을 하는데 만약에 물 마시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네. 그랬더니 공무원 질본에 물어보고 연락을 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PC방에서 물 한 잔 먹으려면 업주가 공무원에게 묻고 공무원이 질본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행정의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행정 현실을 자영업자들이 이제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뭐 이제 그들 중에 일부는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런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하셨겠죠. 이게 온 국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야 하면 전체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의 주장이에요. 왜 우리만 그렇죠. 피해를 보느냐 뭐 이런 그렇죠. 관점이죠. 예.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고 답답할 때마다 뭐 아마 미팅 요청해서 가셨겠죠. 작년 이후에 한 10번 정도 진짜 미팅을 했다 그러고 근데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해봤자 돌아오는 얘기는 늘 똑같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 방역 아니냐. 그것도 공무원이 만약에 자기 밥그릇 일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 PC방 업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걸려 죽든지 네. 아니면 굶어 죽든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자 이제는 지난 7월 7일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 법률이 이제 네. 개정이 돼서 좀 이렇게 여태까지 보상 피해 방안을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이제 공무원들이 전 국민의 피해 상황과 비교해서 보상을 해준다. 우리가 지금 과학적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더 화가 난 거예요, 이분들은. 네. 아니 도대체 그 코로나 왜 그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10시까지 그 9시와 10시 기준은 뭐고 2인과 4인은 뭐고 도대체 우리가 왜 들어갔는지 데이터도 못 내는 분들이 이제 피해 보상 방안을 준다길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많이 좀 우리도 거기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전 국민 피해 상황과 비교해서 보상을 한다.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 아니 그러면 갑자기 아무런 데이터 없이 밀어붙였던 정부가 돈 줄 때는 피해 보상을 줄 때는 왜 데이터를 갑자기 들이미느냐?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제 자영업자들은 이제 사회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도 물론 뭐 네. 자기가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정부는 뺐을 때는 마음대로 뺏어가고 줄 때는 또 그렇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 뭐 그렇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PC방 아마 PC방 들하는 자녀분들 때문에 골머리 썩인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하게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우리나라 PC 산업 아니 PC라는 게임 산업이 정말 굉장히 이렇게 선진화돼서 인터넷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휴대폰으로도 게임하고 네. 뭐 그냥 집에서도 게임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따지면 PC방도 종주국이다. 정말 한국이 근데 저도 이분들 얘기 일본은 좀 공감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외국에서 지낼 때 그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게임 업체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블리자드 네, 아닌가요? 근데 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PC방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를 보더니 한 PC방을 알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에 그런 게 없으니까. 한류네 한류. 한류죠, 신한류. 예. 근데 어쨌거나 이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떳떳하게 장사를 나름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는데 이렇게 좀 호도를 당하니까 좀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일부 업주들이 방역을 지키지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제는 정말 만약에 그 업주들이 칸막이 설치나 띄어앉기나 이런 걸 안 하면 제재를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 약자의 편에 선다면서 왜 농민에 대해서는 혜택 주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혜택 주고 정말 가장 약자일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 대해서는 혜택은 고사하고 영업을 막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 생각입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는 표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더 유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도 이제 그룹이 있죠. 농민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민주노총 거대하잖아요. 거대한 조직이 이제 목소리를 내죠. 이 거대한 조직이 목소리 낼 때는 정부가 그쪽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같은데 일반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반 한 명 한 명 목소리가 모아져서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자셨고 지금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코로나가 아닐 때도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혜원 기자가 아주 열심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취재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분들도 저는 하고 싶은 말을, 국가에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방식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